네, 오늘 노새 두 마리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여러분? 네, 그래요. 좀 힘을 내시고 문학 수업에 좀 재미에 좀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 단편 소설만 하다 보면 그래 뭐 이제 조금 알겠어 뭐 다 이런 게 뭐 소설인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또 고전 소설은 또 다른 매력이 있고요. 매력? 매력을 느끼기 전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또 이제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그리고 세계 단편 소설은 또 엄청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로 여러분들의 뭐 문해력, 어휘력, 그리고 독해력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면서도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눈을 그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면 지금 문제와 함께 하는 내용 분석은 나눠서 해보기로 했는데, 중요 어휘 정리 부분은 이 페이지, 몇 페이지냐? 이 페이지에 있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하고 좀 맞는지 살펴보시고 틀린 부분은 빨리 지금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전이 여러 사람이 틀렸어요. 그래서 변두리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러면 굉장히 발전된 곳이겠어요? 낙후된 곳이겠어요? 낙후된. 낙후된 곳이겠죠. 그러죠? 떨어질락 뒤후. 그러니까 좀 뒤처져 있다. 낙후된 곳이다. 그게 변두리야. 유주 또 저기 저 뭐 자료 찾니? 아니요, 그럼 펜? 다른, 얼른 그리고 자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얼른 시작하세요. 슈샤인보이는 구두 닦기 소년을 말하고요. 희망스럽다는 몹시 짓궂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까불이들 있죠. 네. 또는 우리 허생원이 그 봉화장에서 만났던 그 장터 아이들, 각다귀 같은 애들 희망스럽게 놀았죠. 어, 이런 단어들을 좀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대면대면하게 친밀감 없게. 예를 들어서 채민이하고 유주는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만나다가 갑자기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그러면 둘이 서로 대면대, 대면대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죠? 좀 친밀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또는 뭐 비슷한 말로는 서먹서먹하게 이럴 수도 있고요. 어쨌건 대면대면하게. 구전이 뭐냐면 입구자의 돈 전자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해지는 할 때는 입구자에 전할 전자야. 이건 돈 전자잖아. 그러면 입으로 전해지는 뭐 구전 동요, 구전 설화 이럴 때는 입구자에 전할 전자지만 여기 돈 전자는 뭐냐면 예를 들면 흥정을 붙여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또는 뭐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여기서는 아버지가 받는 구전이면 뭐 해주고 받는 돈이겠어요? 연탄 배달해주고 받는 돈. 그러니까 주로 구전은 뭔가 흑정 붙여주고 소개해주고 받는 보수 그 값인데 좀 넓게는 이렇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를 돈을 구전이라고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알아놓은 구전 뜻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유주랑 채민이랑 주석이랑 지유랑 어휘 할 때 반드시 선생님이 괄호 안에 넣어준 한자를 같은 건지 살펴보고 그걸 써야 돼요. 무조건 구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투레질은 말이나 당나귀들이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내는 거를 투레질이라고 합니다. 유주도 확인하고 있죠. 풍비박산 아주 산산조각이 난 거야. 사방으로 날아 흩어진다라는 것이 풍비박산. 의신연스럽다, 몹시 스산하고 쓸쓸하다. 뭐 또는 뭐 날씨나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살림살이가 을씨년스럽다 그러면 살림살이가 부자야 가난해. 가난한 거죠. 을씨년스럽다. 그렇게 쓸 때도 있다. 됐죠? 확인했죠? 자, 그러면 문제와 함께하는 내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2차 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2차 시에 빠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2차 시, 뭐 1차 시도 빠지면 안 되지만 2차 시는 더더욱이 그런 차시가 중요한 차시가 2차 시니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이제 주로 첫 번째는 유주가 맡았고 그 다음 단락이 세민인데 이제 어쨌든 같이 해봅시다. 이걸 너희들이 함께 읽고 하면 좋은데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좀 읽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거니까 손에 펜이 들려있죠? 선생님이 뭐 기역, 미은, 디귿 이렇게도 해놨고 뭐 A 뭐 이렇게도 했지만 꼭 밑줄 긋지 않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집어넣어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부분까지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변두리가 가장자리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했어. 그러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못 산다. 못 사는 동네, 우리 동네는 못 사는 동네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겨울이면 연탄으로 밥도 지어 먹고 난방도 해야 되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그날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처지였기 때문에 연탄도 쟁여놓을 수가 없어 배달을. 그래서 어떻게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몇 장을 사? 두서너 장이나 사서 두서너 장을 사서 많지가 않으니까 어디에 묶어와?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새끼줄에 대롱대롱 왜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았을까요? 손으로 들고 가면 시커먼 게 묻으니까 그렇죠?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 그리고 조심히 들고 가. 잘못하면 이제 깨지면 이제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자, 그러면 기억, 이 문제부터 풀고 넘어갑시다. 기억, 변두리, 입, 니은,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이 기억과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유주 중심으로 대답을 해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네 형편은 어떤 것이에요, 유주야? 응? 형편이요? 응. 이 주인공 아버지와 나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형편은 어떤 것인가요? 잘 못 사는. 잘 못 사는 동네? 그거를 이 문장에서 찾아서 표현을 해본다면, 작품 속 표현으로 표현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첫 줄에 그래서요? 나왔죠. 그래서요? 그렇죠. 그날 벌어 먹고 사는 형편으로 잘 못 사는 형편. 잘 살지 못하는 형편.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한 표현대로 하자면 누가 살고 있어? 도시 빈민. 도시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얼른 적어주세요. 그날 벌어먹고 사는 형편.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사는 그런 형편. 적었죠?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지금 무슨 변화가 이제 발생을 했어. 이런 동네에도. 아직도 많은 빈터라는 것은 건물이 없죠. 거기에 집터가 다져지고 집터가 다져진다면 뭐가 들어선다는 거야? 뭔가 집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뭐예요? 하나, 둘, 뭐가 생겼어? 유주야? 하나, 둘, 문화주택. 문화주택이 들어섰다. 문화주택. 문화주택이 뭔가요? 문화주택이 뭔지 알아요? 문화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1900 지금 이 작품이 무슨 몇 년대였죠? 1970년대 작품이잖아. 그죠? 1970년대는 무슨 화가 이루어진대라고 했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그러면 살고 있는 그 주거 환경도 바뀌어져서 문화주택은 일종의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시,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슬래브집 이렇게 2층 슬래브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변두리 지역이니까 뭐 2층, 3층 정도의 슬래브집이지만 대도시에는 이제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지는 집을 문화주택이라고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판잣집, 오두막집 이런 거였는데 아니 철근을 세우고 거기에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층을 올리는 그런 주택이 생겨났다. 그게 바로 문화주택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자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문제 유주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디귿, 디귿 뭐예요? 하나, 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방금 말했죠,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무슨 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창? 도시화. 그렇죠. 잘했습니다. 도시화. 이걸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근대화. 근대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형식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되고 경제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할까, 채민아? 경제 부분은 음, 농업 중심에서 공장 중심의 기계 중심의 산업화? 그렇죠. 산업. 아시겠죠? 이 전체를 이제 기존 전통적인 사회의 모습에서 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를 근대화라고 하고 그리고 도시로 변모해 가는 것을 도시화.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농업 중심에서
기계공업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산업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한다? 사람 살고 있는 모습이니까 도시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유주가 잘 알고 있네. 자,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그물 긋듯 나뉘어져 있다. 아까 문화주택이 들어선대. 그리고 주인공 아버지와 나가 살고 있는 변두리 지역을 거기에 집터가 다져지면서 문화주택이 생겼는데 골목 하나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골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유주야? 골목. 그물 긋듯 나뉘어져 있는. 경계선. 그렇죠. 경계선이죠. 어디와 어디가 경계를 나누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동네가 어, 두 개로.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죠. 구동네와 새동네. 그러죠? 어, 문화주택이 들어선 집, 그리고 판잣집이 들어서 있는 옛날 구동네. 새로운 동네. 그래서 새동네와 구동네를 나누는 금. 아까 유주가 말한 것처럼 경계선. 이거는 무슨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수준 차이? 세미나. 경제, 그렇죠.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상징하는 거야. 이 골목이라는 것이. 경제 수준이 달라. 자, 그래서 그러면 적으셨을 거고요. 새 동네를 나타내는 단어, 구 동네를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써볼까요? 유주가 새 동네, 채민이가 구 동네. 자, 유주가 먼저 얘기해 볼까? 뭐? 새 동네, 문화, 문화주택. 문화주택. 그다음. 어, 슬레이브, 그렇죠. 슬래브집.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하면 뒤쪽에 신흥부락, 신흥부락.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채민이, 구 동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 동네, 판잣집, 편자집, 다음, 변두리, 변두리. 선생님 하나 더 음, 보태볼까요? 채민이가 하나만 억지로 짜서 한번 말해보려면. 연탄 배달, 연탄 배달은 죄가 없죠. 연탄을, 변소? 변소. 응? 나가 변소에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예, 여기는 뭐 문화주택 안에는 이제 화장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해서 슬래브 집은 2층, 3층이니까 크잖아. 근데 그 밑에 닥지닥지 붙은 자기네 집 판잣집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싸하게 동네로 보였단 말이야. 거기에서 등속이 뭔지 알아요? 등속. 판잣집 등속. 등속. 등속은 동그라미 치고 얼른 적어줘 보세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란 뜻이야. 판잣집 등등등, 뭐 기타 등등 할 때 등등 할 때 등, 속, 종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 종류.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 등등등 이런 말이야. 판잣집 등속 뭐 전등이란 말인가? 전등안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지 마시라고. 그죠? 이런 판잣집 같은 종류의 것들이 안 보이므로 이런 얘기예요. 자, 유주 잘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민이 지유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지유 어서 와. 자,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자, 새 동네, 새 동네. 우리가 그 전부터 살던 동네를 어서 와, 지유야. 자, 3페이지 보고 있어요.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동네라고 불렀다. 이 새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뭔가 새동네가 생기면서 아버지가 어머 잘 됐다 하고 좀 긍정적으로 좋아하셨나 봐. 왜 그런 것 같아요, 채민아? 어, 집들이 많이 어, 좀 들어서면 어. 연탄 장사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뭔가 연탄 배달할 일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또 그나마 형편이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자, 어, 지유야 자료 있죠? 어? 없어? 네. 있어요? 그래요. 얼른 합시다. 자, 잘 써셨죠? 그 동네 두 곳에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자, 구멍가게에서 뭔 팥인지 아시죠? 지금의 슈퍼 같은 거예요. 뭐, CU나, GS, 뭐, 이런 거예요.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아니고 구멍가게 주인들도 기대하는 눈치였다. 자, 이래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채민아? 잘 아시겠죠? 역시? 좀 물건들이 잘 음, 팔리는 걸. 그렇죠, 그렇죠.
이 손님들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말이 이제 물건들이 더 많이 팔릴 것을. 그 사람들은 생활 형편이 더 좋죠. 새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구멍가게에 생활 형편이 더 좋은 손님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1번 정답 쓰시고요. 얼른 쓰십시오. 선생님이 너무 쓸 시간도 안 주고 빨리 지나가나요? 그래도 치치짝 빨리 적어야죠. 네. 손도 이렇게 빨리 놀려야 합니다, 이제. 자, 그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2곱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죠, 재민아? 물건들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자, 안 사가. 그러니까 물건들이 저기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중에도 어떤 물건은 되게 많았어? 소주병. 소주병만 많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유주야? 2곱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다른 물건은 없어. 있어도 먼지가 뿌옇게 쌓였어. 근데 그 중에도 소주병만 막 엄청 많았던 거야. 왜 그랬을까? 뭐는 잘 팔린 거야? 그, 어? 에? 뭐는 이렇게 많이 갖다 놨다는 거는 누군가 그걸 찾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소주. 이 소주를 많이 드시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어른? 어른, 남자 어른. 그러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그날 벌어 먹고 사는 아버지들이 그나마 사 먹으면 다른 거는 사 먹을 여유는 없지만 너무 노동이 힘드니까 술을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구멍가게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얼른 적으시고 그리고 그나마 힘든 생계에 지친 아버지들이 이런 게 소주 같은 거는 사다 마신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렇게 그날 벌어 먹고 사는 육체 노동을 하시는 이제 성인 남자들이 많은 동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 구멍가게 풍경에서 이렇게 변해.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이게 이제 탄산음료죠. 맛있는 과일 향이 나는 그리고 퍼머스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어?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거기에 환타 들어왔지, 미린다 들어왔지, 아이스크림 들어왔지. 그리고 할머니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도 들어왔지. 지금 귤이 별로 비싸지 않고 뭐 안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제주도 감귤이 엄청나게 진짜 귀한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귤 상자도 끼게 되었다. 그럼 이제 변화된 거죠. 환타, 미린다, 퍼머스 아이스크림에 그리고 귤까지 등장을 했어.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구멍가게 물건 품목이 변화된 거야.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주변에 동네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가 됐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변모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 채민아. 사과가 그 할머니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말라 비틀어졌던 이유는 뭘까요? 음, 동네가 좀 가난해서 사과가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사과는 싱싱한 거야? 아주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걸. 오래된 거예요. 갖다 놔도 사과를 사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말라 비틀어져 있죠. 다른 물건들은 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형편이 좋지 않은 가난한 동네임을 알리는 어떤 단서가 되겠죠. 네, 써주세요. 사과가 갖다 놓은 지 오래돼서 팔리지 않았다. 그거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걸 사 먹을 정도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새 동네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귤 상자도 오게 됐다. 그리고 변화된 거 뭐냐면 그전에는 없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뭐죠?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슈샤인보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새 동네 사람들은 우유도 갖다 먹고 신문도 시켜서 보고 구두도 닦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냐? 완전히 지금 막 이렇게 그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슈샤인보이가 새벽이면 구두 딱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다. 그리고 청소부들까지도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까지는 아이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하고 뒤에 보고 있어요. 뒤에 4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랬었는데 잘 치우러 오지도 않아. 만약에 쓰레기 버리고 싶으면 니들이 나와서 내놓고 가 이랬는데 이 새 동네 사람들 덕분에 아예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뭔가 그 새 동네 사람들한테는 대우도 달라지네요. 청소부들도. 그러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단락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됐죠? 네. 자, 그러면 노새를 대하는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구동네 사람들은 어떤 태도인지 지우가 한번 얘기해봐. 노새. 노새를 대하는 구동네 사람들의 태도 뭐죠? 어, 4페이지. 어, 어, 여기 책에 다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골목에 오줌을 싼다며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어, 구동네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까? 왜 그럴까? 반면에 새동네 사람들은 어땠어요? 채민아. 세동의 사람들은 좀 노새를 책에 새롭고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읽으시라고. 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봄 음. 노새를 흥미로운 존재로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유주야. 구동네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새동네 사람들은 흥미로운 존재로 여겨. 그러니까 눈길도 부드러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구동네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구동네 사람들에게 노새라는 존재는 신기해, 안 신기해? 아니, 신기해. 안 신기하죠? 늘 보던 존재예요. 어?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걸어 다니면서 막 똥을 찍찍 갈기고, 선생님 아주 어렸을 적, 7, 8살 초등학교 아니지, 그때는 국민학교죠. 거기에는 그, 저기, 말이 이끄는 달구지 같은 게 다녔어.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시죠? 아무리 그래도, 국민학교 때 이제 말구지가 다녔다고요. 그러면 그 말이 걸어가면서 그냥 똥을 척척 싸. 그러면 말똥이 막 굴러다녔어, 동네. 선생님도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늘 보던 존재는 신기하지가 않아. 그리고 얘가 그냥 똥을 아무렇게나 척척 싸니까 이제 여기도 그러잖아. 골목에 오줌을 싼다며 못마땅하게 여기 이러잖아. 그러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같은 생활 공간에서 늘 함께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야. 아시겠죠? 얼른 적어주세요. 늘 보던 존재예요. 구동네 사람들은 늘 보던 존재야. 익숙해.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잖아. 그러면 반대겠죠. 새동네 사람들은. 평소 보던 애예요? 못 보던 애예요? 잘 못 보던 애예요. 평소 보지 못한 존재라 그죠? 그냥 동물로 보는 거야.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남의 집 개 보면 귀엽네요. 막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잖아. 그죠? 선생님은 집에서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산책 나가가지고 다른 집 아줌마나 아저씨가 정말 예쁜 진짜 완전 미녀 개를 진짜 미녀다. 저는 애완견계의 미스 코리아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예쁜 애가 등장을 해. 그럼 감탄을 금치 못하죠. 막, 예뻐요. 이러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에 개가 있으면 그러겠어. 내 개가 귀엽겠지. 근데 이제 못 보던 거니까 너무 남의 개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보지 못한 존재라 신기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썼어요. 자, 그리고 구동네 아이들과 새동네 아이들도 비교를 해봅시다. 유주가 한번 읽어보세요. 구동네 아이들. 주로 밖에서만 음, 걸핏하면 싸움질과 역질을 함. 어, 말썽을 덜 부림. 어, 노새를 귀찮게 건드림. 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들이 좀 그 학원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도 뭐 놀 것이 없잖아. 뭐 TV가 있다거나 이런 뭐 게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나와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바깥에서 놀고. 뭐 놀다 보면은 남자애들끼리 뭐 이렇게 쌈박질도 하죠. 뭐 욕질도 하고. 그리고 노새를 보면은 이제 신기한 게 아니고 이제 장난감이지. 그러니까 귀찮게 건드려. 이걸 보고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채민아? 이 구동네 아이들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단어로? 음, 앞에서 배운 단어로 보면 대면대면하다? 뭘까? 어, 자, 자, 유주 알아? 희망스럽다. 그래,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가 아니고 희망스럽다. 써주세요. 희망스럽다. 그냥 한마디로 희망스럽다 하면 되고. 새동네 아이들은 어떤가요, 지우야? 읽어주세요. 공짝이나 배드민턴을 하고 놀고 집에서 잘 나오지 않고 저희끼리만 어울리고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해요. 반대죠. 얘네들은 이제 놀아도 공짝이나 배드민턴을 해. 진짜.
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집에서 잘 나오지 않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하고는 뭔가 좀 차이 같다고 느꼈는지 지들끼리만 놀아. 그리고 노새를 보면 놀라거나 칭찬한다. 그래서 이 새 동네 아이들은 구 동네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 해야 놀고 싶어 하지 않아.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칸에는 구 동네 아이들과는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써주세요. 구 동네 아이들과는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유야.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이 많아가지고 5페이지에 지유하고 주석이가 하기로 했는데 주석이가 안 와가지고 지유가 혼자 몽땅하게 생겼네. 그래서 네,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자, 기억. 자, 5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 이야기였다. 그때 우리 읽었잖아. 그죠? 2년 전에 노새가 들어와서 지금 얘랑 같이 살게 된 지 2년이 된 거야.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희야. 과거, 과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새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노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야, 어, 그 다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돼. 그죠? 우리 메밀꽃 필무렵에서 허생원이 과거에 이야기한 거 있죠? 무슨 얘기했어, 유주야? 허생원이. 응. 누구 얘기를 했어? 메밀꽃 필 무렵에서 허생원이 과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던 그 여자 지유야 누구라고 하지? 잊어버렸죠?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그 이쁜 여자? 몰라? 채민이는 이럴 수가. 음, 뭔씨 처녀. 성씨? 그래, 성씨 처녀. 성씨 처녀하고 있었던 그 하룻밤 이야기를 쫙 했잖아. 그게 자세하게 풀어져야 이 스토리를 동의하고의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노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노새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냐? 노새가 우리 집에서 어떤 위치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쭉 푸는 거야. 자, 봅시다. 기억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 이야기였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누군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냐고 제의 와서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거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 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납해버렸다. 지금 아버지는 말을 부리고 있었죠. 근데 말에 문제가 있죠. 뭐예요? 자주 아파요.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자꾸만 수리비가 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꿉시다. 그러니까 그러자 하고 바꿔버렸다는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바꾸었다. 근데 가족들은 다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지우야. 반대,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왜 이유가 뭐예요?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대충 가족들은. 노새가 힘을 쓸 수 어, 있겠냐고. 아유, 노새가 키도 작고 말보다는 노새가 힘이나 쓰겠어. 연탄 배달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보기에도 뭐 한 게. 뭐라고 나왔어? 보기에도 뭐 한 게. 비리비리한 게. 라고 나와 있죠? 밑줄 그어졌죠? 그러니까 비리비리하다, 그러니까 약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허약하게 보인다.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만 보였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큰형이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무거운 연탄집을 나르겠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유주야. 가타부타가 무슨 뜻이에요? 가타부타. 우리 자료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너네도 눈을 보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꾸만 딴 데 보고 헛생각하고 있는 게 선생님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타부타가 뭐예요?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밑줄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가부 이럴 때 가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서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있다.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우방 옆에 지우방 창문 밖에 노새가 있는 거야.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냄새도 나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hin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짜증 났겠죠. 그래서 보면은 뒤에 보면은 큰형이나 작은형은 이 노새를 돌봐주거나 친해질 기회가 없어. 그러죠? 그래서 뒤치다거리는 주로 누가 맡았다고? 내가 맡았다. 그러는 거예요. 뒤치다꺼 노새하고 스킨십이 가장 많은 사람은 나야 나. 아시겠죠? 응. 왜냐하면 큰형은 더러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이 어디로 가버렸죠, 유주야? 큰형이 음, 고등학 큰형이 군대. 군대 들어갔죠. 그죠? 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대답은 빨리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60분 수업을 하는데 70분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늦기 때문에 10분이 늘어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질문했을 때 답이 티키타카가 딱딱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항상 굼떠. 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0분 수업을 70분으로 늘리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60분에 제발 끝냅시다. 집중을 하셔.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뭐 화면에 딴 거를 이렇게 여러 창문을 열거나 막 딴 거 보고 있고 핸드폰 보거나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느껴야 그거를 실천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형은 군에 들어가고 그리고 작은 형은 어떤 상황이에요? 작은 형은 어디를 가버렸어? 세민아, 작은 형도 군대 갔어요? 이 작은 형은 늘상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하고 집에 그렇지. 있을 때도 기타를 잘고 응. 골방에 있어요. 그렇죠. 작은 형도 안 돌봐. 이런 사정 때문에. 밖으로 싸돌고 노새한테 관심이 없어. 집기타 하나 들고 띵가띵가 하는 거지. 자,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지유야, 왜 그래요? 연탄때 때문이겠죠? 그죠? 지유야? 그러면 목욕시켜주면 될 것을. 목욕을 시켜줬어요? 못 시켜줬어요, 지유야? 어, 그, 해준, 지상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애완견 막 샴푸 막 묻혀가지고 씻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못했겠죠. 하지만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연탄때가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또 항상 배달 갔다 오면 도로구멍이 하겠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 노새도 힘드네.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체를 했다. 뭔가 먹이도 주고 뭐 놀아주고 돌봐주고 하면 짐승들도 알아보는 거죠.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2년 전 얘기를 하면서 쭉 이러이러한 관계인데 오늘은 없다. 참 큰일이 났네요. 노새가 달아난 건 어저께의 일이었다. 지금 오늘은 없고 노새가 달아난 건 어저께다. 그러면 지금 2년 전 얘기에서 오늘은 없고 노새가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고 지금 과거와 현재와 과거를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런 수법 많이 봤죠. 범범에서. 그죠? 범범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뭐 언제였다, 봄이었다, 뭐 어제 뭐 그제도 뭐 이런 식으로 예, 막 시점 왔다 갔다 하잖아. 시간이. 자,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억 우리 노새가 들어온 건 2년 전이었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서술 기법을 뭐라고 한다고 지휘야? 이러한 서술 기법을 뭐라고 해? 여기 나와 있어요. 문제. 과거 회상 장면, 삽입, 삽입 기법. 그렇죠. 별표 좀 해주세요. 과거 회상 장면 삽입 기법. 이렇게 과거 일을 회상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뭐예요? 노새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이야기를 상세히 하면서 얻는 효과가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노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 뭐예요? 노새가 어떤 존재야? 노새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존재야? 중요한 존재. 그렇죠. 노새가 얼마나 나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특히 나와 관계 맺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얘기까지 끄집어낸 거예요. 노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얘기하려고 지금 저 먼 얘기까지 끄집어낸 거야. 됐죠? 얼른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자,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 짝짝짝 연탄때 때문에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노새의 삶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유야, 어, 뭘 상징해요? 회색빛이 검정색이 돼버렸어. 많이 연탄을 날렸다. 연탄을 많이 날랐죠. 그러죠?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새도 우리 아버지처럼. 근데 노새가 혼자 연탄 배달했나? 그걸 다 뭐 이끌도록 한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노새도 아버지의 삶처럼 매우 힘들고 고단하다. 고단한 삶을 산다. 그게 바로 회색빛에서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요거. 회색빛에서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굉장히 노새도 우리 아버지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노새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노새라고 했잖아요. 그죠? 분신과도 같은 존재. 자, 디귿. 그런데 정성은 아는지 내가 가까이 가면 아는 체를 한대잖아. 툭툭툭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담긴 뜻은 뭐겠어요? 담긴 뜻은 노새도 내가 가면 이렇게 아는 체를 해. 그러면 노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주야? 친밀하다. 친밀하다. 그렇죠. 좋은 말 나왔네요. 나와 노새는 친밀한 관계, 애정이 있는 관계, 서로 이렇게 돌봐주면서 정이 쌓여가 있는 관계. 노새는 우리 집안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정이 든 애란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생계 수단이니까 소중하죠. 중요하죠. 근데도 또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나는 또 친밀함을 쌓았어. 애정을 쌓았어. 자, 리을. 노새가 달아난 건 어저께의 일이었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노새가 달아나면 뻔히 생계수단이라고 했으니까 달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민아. 노새가 달아나 버리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도리가 안 되죠. 생계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생계가 어려워지겠구나. 뭔 큰 사달이 났네. 노새가 달아났다는 건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 집안의 생계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우가 맡았으니까 지우가 대답해봐라. 일반 평면적 구성으로 전개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간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인물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어떤 거예요? 어, 4번.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어요? 아니, 시간을 말한 건 맞죠? 근데 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또 과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역순행적. 과거, 현재, 과거. 그걸 보고 뭐라고? 유주가 말한 것처럼 역순행적이다. 거슬러 올라가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지우에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막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순행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순행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지금은 과거로 갔으니까. 과거, 현재, 과거 이렇게 역순행적. 그래서 답은 2번. 자, 6페이지로 얼른 갑시다. 뭐 시간이 별로 뭐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빨리 내요. 자,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렀다. 그러죠? 그리고 나를 보고는 뭐라고 불렀다? 까마귀 새끼라고 불렀다. 이 기업과 니은의 별명은 얻은 이유는 뭐죠, 유주야? 연탄 배달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니까. 하지만 얼른 적어주세요.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니까. 지금 디귿을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직업들은 무엇이며 어떤 공통점을 가졌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뭐를 한다고? 뻥 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영길이네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채민아. 아버지는 음, 뭐 하는 사람이야? 똥튀기 장사. 뻥튀기 장수. 자, 종다리네 형님은 누구라고요? 지휘야? 번데기 장사. 번데기 장수. 자, 순철이네 아버지는 누구죠? 유주야? 예? 순철이네 아버지. 경비원. 시장, 경비원, 시장 경비원. 기다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사. 잠깐.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뻥튀기 장수, 번데기 장수, 경비원, 포장마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 뭐냐면 가난한 육체 노동자야. 가난한 육체 노동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너무 노동이 힘들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가다 하고 그 건설 현장에서
그 하시는 분 너무 힘드니까 밥보다 뭐가 땡긴다고 하냐면 술이 땡긴다고 그래요, 술. 그래서 아까 나왔죠. 소주만 육실하게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노새가 도망가 버리죠. 지금 너무 이게 중편 소설이기 때문에 길어서 선생님이 짧게 짧게 실으라고 다 실지는 못했지만 연탄 배달하느라고 이렇게 비탈길 올라가다가 얼은 바닥을 못 올라채고 결국은 미끄러져서 풍비박산이 되고 그 와중에 노새가 그게 마구가 풀려가지고 멀뚱한 내가 풀렸네 하고 이게 상황이 뭐지 하고 멀뚱히 바라보다가 상황을 인지하고 노새는 그 길로 도망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나는 뭐하러 다니죠? 노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얼이 빠졌어. 정신이 없어. 생계수단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진 않았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네가 뭐 이렇게 얼빠진 상태로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해요. 이웃 간에도 우리가 저 집은 뭐 어떤 집이고 뭐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 저 집은 뭐 집안이 어떻게 되고 숟가락이 몇 개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안다고 했잖아. 근데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은 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심이 각박해진다고 하죠. 그리고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하는 무슨주의. 나는 나, 너는 너. 뭐라고 해요? 알고 있어, 유주? 나는 나, 너는 너. 개인주의. 어? 그리고 저 사람이야 어떻든 내 거만 챙기면 돼. 나만 관심이 있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나만 아는 거 보고 무슨 주의라고 그래? 이기. 아시는 분. 이기주의. 그러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박한 도시에서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어. 얼른 적어요. 자, 이런 도시민들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한 태도. 각박한 도시의 모습.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각박한 도시의 모습, 도시인의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말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자, 니우 들어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죠. 그냥 뭘 찾으러? 노새를 찾으러. 그러다 보니 막 뛰다가 우리 노새 어디 갔지 하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일 정도였어. 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서 알 수 있는 주인공, 나의 심리 상태는 무엇인가요? 나의 심리 상태. 내 마음이 어떠고 있어요, 지휘야? 노새를 찾으려는 어떤 마음? 정말 노새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간절함. 그렇죠. 간절한 마음. 정답입니다. 간절한 마음, 노새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또는 뭐라고 하냐면 절박한 심정, 이런 걸 말해요. 절박하다, 간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노새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헛것이 보일 정도인가 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바질바질하고 우리 사촌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들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이 마음은 노새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죠. 얼른 적읍시다. 노새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제 도망가 버려서 이제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알 수가 있다. 자, 1970년대 생활상 에너지 공급원 뭐였어요? 빨리 적읍시다. 에너지 공급은 뭐죠? 까만 연탄. 그리고 마차 있죠? 여전히 마차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주거 환경은 무슨 집에서 무슨 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한잣집에서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슬래브 집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점점 이제 판잣집은 이제 저기 뭐예요? 도시개발,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허물어질 거야. 그래서 판잣집에서 슬래브 집으로 변화하고. 직업 변화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번뜨기 장수, 뻥튀기 장수, 연탄 배달이니 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택시 운전사 이런 것들이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규율이 있었죠. 1970년대. 아버지가 뭐에 걸릴까봐 들어왔어. 밤늦게까지 있다. 통행금지. 그렇지. 통행금지. 우리 지우가 말을 하려다 말라다. 통행금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다 통행금지가 독재 정권의 국민 통제 수단으로 통행금지를 했다가 결국은 그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때 이게 이제 통행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어쨌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사회적 규율 1970년대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자, 노새는 찾았대? 하고 이제 아버지랑 지금 나랑 저기 어디야? 시장에도 갔다가 동물원에도 갔다가 못 찾고 대포집 가서 술 한잔하고 집으로 왔더니 엄마가 그래. 지금 경찰 왔다 갔다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어쨌다고. 문만 대룩대룩 굴리고 서 있더니 아무 말 없이 스적스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중간 부분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억.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처가 뭐예요? 대도시예요. 대도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깜깜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해서 기억의 노새, 니은의 우리 같은 노새, 리을의 또 한 마리의 노새, 노새가 계속 등장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감상은 무엇일까요? 이 노새는 달아난 노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같은 노새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외된 빈민 같은 노새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노새.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노새 몇 마리? 노새 두 마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것들, 사회 변화에 뒤처진 것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그리고 우리네 빈민. 그래서 노새 두 마리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된 우리는 노새와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칠수 엄마가 하던 말이 있어요. 칠수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 적었어요.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라고 하면서 비꼬는 말이 생각나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채민아? 칠수 엄마가 왜 이 말을 했어? 아버지가 좀 변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음, 비꼬는 듯이.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최소한 요 택시 정도는 몰아야지. 왜 이렇게 뒤처져? 이러면서 세태에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해?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이에요. 그죠? 얼른 적어요. 자, 그러면 괄호 넣기. 자, 지우가 첫 줄 해주세요. 이 작품에. 이 작품의 갈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작품의 갈래는 어, 그때 뭐라고 했지? 산업화 수술? 한옥파 소설이요? 네? 사회 문제를 취급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농후한 소설을 무슨 소설이라고 했어? 다른 분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목을 받아가지고 한 학생이 대답을 잘 못하거나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빨리빨리 치고 나와줘야 수업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말을 했죠. 자, 사회소설, 그리고 분량으로는 중편소설로 1970년대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채민이. 중요 제재는 어, 산업화이며 응? 제재라는 나라는 것은 제재라는 것은 주제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소재를 말해요. 그래서 제재는 노세예요, 노세. 자, 나라는 노세로 어린아이 음, 시선으로 아버지의 삶을 객관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이다. 선생님이 여기 답이 없어. 전지적 작가도 아니고 1인칭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공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해서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아시겠죠? 요런 한정이 있어.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유주가 어려운 세 번째를 해주세요.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우동네와 세동. 그렇죠. 구동네와 새동네를 쭉 읽어주세요. 구동네와 세동네를 비교하여 당시 사회를 어, 비극, 비극적? 음, 도시화? 아닌데. 비극은 다음에 나오면 좋겠다. 음, 사실적.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어, 산업화에 따라가지 못한 서민들의 힘든 모습을 비극적으로. 그렇죠. 구동네와 새동네를 비교하여 당시 사회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렇죠? 산업화에 따라가지 못한 서민들의 모습을, 힘든 모습을 비극적으로 표현했다. 자, 그럼, 자,
지우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두 마리의 노새는 두 마리의 노새는 아버지와 어, 빈민들을 노새와 아버지와 노새죠. 그래서 노새 두 마리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노새, 그러니까 진짜 노새, 그죠? 를 가리키며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그 가리 노새 그 노새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소외되는 처지에 처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렇죠. 두 마리의 노새는 아버지와 노새를 가리켜. 그 노새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소외되는 처지에 있지만 가장의 책임은 다하려 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뵐 수 있겠니?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하면서 막 자조적인 웃음을 짓잖아요. 그쵸? 자, 넘겨주세요, 빨리.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가 지금 유주 몫일 거예요. 자, 유주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감상과 맞지 않는 것, 읽어볼 테니까 유주가 그 OX로 얘기를 해보세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노새는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상징하나요? 네, 좋아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를 상징하나요? 노새가? 네. 네. 예전과는 다르게 오른길을 오르지 못하는 노새의 모습은 변화하는 세태 속에 소외되는 아버지와 도시 빈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나요? 네. 네. 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사정없이 학대하는 반생명적인 행동을 일삼는 인간들을 고발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맞지 않는 거. 자, 다음 OX는 지우가 하기로 했어요. 지우가 OX로 대답해 주세요. 노새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노새가 제재예요.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이기 때문에 제재. O에 O. 자, 그다음 시점의 전환을 통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시점 전환이 있나요? 시점이라는 거는 서술하는 화자가 나였죠. 나에서 누가 다른 게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렇죠. X예요. 계속 내가 아버지를 관찰하면서 쓰고 있었잖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X예요. 자, 그다음 사건의 반전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나요? 아니요, 갈등 해소됐어요? 아니요. 반전 없었죠. 네, 노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그래서 X가 맞아요. 지훈이가 다 맞았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이 비극, 도시 빈민들의 이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회상을 고발하면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는 꼭 소설이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쫙 되고 끝나는 소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채민이가 3번이네요. 자,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않죠. 자, 1번. 피해를 입을까 봐 이웃의 일에 무관심한 도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현대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비슷한가요? 네.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사람들이 선뜻 도울 수 없는 것은 연탄마차이기 때문인가요? 좀 도와주고 싶어도? 네. 맞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상대가 연탄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맞아요.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주인공인 나는 분노에 휩싸이곤 했나요? 아니요. 네, 그거는 안 나와요. 분노에 휩싸이거나 막 고발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의 답도 뭐예요?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아버지가 지금 노새를 잃고 굉장히 절망하고 있죠. 낭패를 당했어요. 자, 그래서 1, 2, 3, 4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니까 아버지와 내가 느끼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노새가 도망간 것은 생계수단과 직업을 잃고 삶이 흔들리는 일인가요, 유주야? 네. 네. 자, 2번. 채민이. 평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기에 나도 마음이 아픈가요? 네. 마음이 아파요. 같이.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시고, 왜냐면 앞에 보면 아버지 일하는 걸 막 칭찬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기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 자, 그 다음 지우. 아버지가 민망해 할까봐 못 본 척 했나요? 음, 아니, 아니요,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나왔죠. 아버지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쳐다보지 못하고 못 본 척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버지가 민망해 할까봐 못 본 척 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뭐겠어요, 지우야? 얘는 왜 이렇게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 이내 축 처지고 말았을까?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너무
아버지가 안타까워. 너무 저렇게 절망스러워 하시니까 안 됐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런 거야. 응? 자, 4번. 유주가 대답하세요. 주인공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유주야? 3번이. 3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OXX, 4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죠? 네, 그래서 노새 두 마리가 왜 두 마리인지 그거 확실하게 아셨을 걸로 알고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 반복되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새 두 마리 변화하는 모습들을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민희, 유주, 지유, 어휘, 구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속에나 흥정을 붙이고 받은 보수 또는 어떤 일을 해주고 받은 돈, 보수를 구전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부분 고치고 오늘 한 내용 정리해서 바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좀 중편소설이라 내용이 많았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그 부분 읽어오세요. 작품 읽지 않으면 수업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라요. 그 아주 재밌고 짧아요.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도 꼭 다 읽어오세요. 오늘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차 카페.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